안녕하세요. 조 바이든이 대통령이 유력해졌는데 과거 오바마 정부 시절에 그 행적들을 보면은 바이오 산업에 굉장히 이제 큰 호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움직임들을 이제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에 대한 것도 이제 다뤘었는데 이 선이 보니까 여기 센터가 메디컬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메릴랜드에 있는 데서 한 몇 주를 보내고서 이제 하늘나라로 이제 가셨는데 요 메릴랜드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그 여기 있죠. 여기 메릴랜드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이뮤노미 테라피틱스 본사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헤드쿼터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 본사가 바로 이 메릴랜드 쪽에 있는 것이고요. 이 메릴랜드 쪽은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조 바이든도 이제 메릴랜드의 아들 병문안을 위해서 이제 갔을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잖아요. 꽤 이제 신분이 높은 분인데 이 메릴랜드에 있는 메디컬 센터를 선채용한 것도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에 대한 이제 이력을 조금 보면요. 여기 이라크워 베테랑이라고 적혀 있죠. 베테랑이라는 게 우리가 뭐 전문가 그런 말에 또 쓰이지만은 어떤 사람한테도 쓰냐면은 someone who has been in the armed forces during a war, 그러니까 전쟁 동안에 이제 군대에 있던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a lot of experience,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사람도 베테랑이라고 말하지만은 전쟁 중에 군대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을 베테랑이라고도 하는데요. 한국말로 이제 뭐라고 하냐? 참전용사. 전쟁에 참가했다는 거죠. 참전용사를 바로 베테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워 베테랑이라 하면은 참전용사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고요. 뭐 제향 군인.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의 아들은 이라크 전쟁에 이제 참전했던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해가지고 귀족들이 막 참가하고 했었잖아요. 전쟁 같은 거.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이제 나긴 하네요. 미국이지만. 보통 이제 귀족 아들들이 이제 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했냐, 어터니 제너럴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터니라는 말은 우리 흔히 이제 로열라고 하는 이제 변호사를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열도 있고 어터니도 있는데 이 둘 다 변호사거든요. 이 차이점이 뭐냐? 그 전에 이제 어터니 제너럴이라고 하면요. 자,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법무장관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법무장관. 한국에도 이제 법무장관이 있죠. 그거랑 똑같은 이제 법무장관을 이제 역임을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에 찾아봐도 이제 어터니 저너럴은 뭐냐면요, 또 Head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그러니까 법무장관, 여기 이제 법정이죠. 요거의 이제 헤드다, 가장 높은 신분이죠. 그리고 이제 영어 사전에서도 찾아봐도 the most important legal officer라고 했죠. 이제 오피서, 그 다음에 in a state or in the US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제 법무장관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어터니랑 로여라고 이제 둘 다 변호사로 쓰이는데 이제 호칭이 무슨 차이냐? 여기 보면 로여가 더 광범위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여 안에 어터니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이 로여가 가장 일반적인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를 만났을 때 그 명함에는 이제 로여라고 적혀 있지가 않고요. 어터니의 더 로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차이냐? 내가 누구의 변호를 맡고 있다면은 이제 어터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를 맡고 있지 않고 내가 뭐 법률 뭐 자문하는 뭐 전문가다라고 하면은 이제 로여라고 이제 광범위하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변호를 맡고 있는 경우에는 어터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로 번역 법정 대리인, 뭐 법률 대리인. 그래서 이게 변호사 일이죠, 이거는. 그래서 이제 뭐 변호사 자격증은 있지만은 뭐 은퇴를 했거나 다른 직종 이직해서 이제 법률 대리 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법률 전문가는 이제 로여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이제 법률 대리인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어터니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말을 안 쓴다고 해요. 그래서 뭐 컨슬이라고 한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은 변호사들은 자신을 이제 로여라고 하지 않고요. 나는 이제 법률 대리인이니까 어터니라고 이제 지칭을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 다음에 이제 보면요, 2010년에 이제 뷰 바이든이죠. 바이든이 이제 스트로크가 왔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뭐 이제 뭐 언어 능력이나 뭐 운동하는 능력 같은 거는 이제 손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베케이션을 갔네요. 그때 이제 요런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일부 이 병변을 좀 제거했네요. 제거를 했고요. 일단 이제 스트로크에 대해서 정리를 잠깐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뇌졸중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뇌혈관 장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혈액이 공급이 이제 불균형이 되면은 뇌기능 손상이 되겠죠. 다행히도 이제 뷰 바이든은 이제 스피치 능력에는 손상을 받지 않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motor skills라고 적혀 있는 거는 뭐냐면은 보면은 이제 to move or increase very quickly,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능력. 그래서 보통 이제 뇌혈액 공급 불균형이 되면은 뇌기능이 손상을 당하는데 다행히도 이제 말하는 거랑 움직이는 거에는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딜리버레이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to make someone or something physically weak 이라고 하니까 이제 물리적으로 좀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약화되다. 그래서 뭐 심신이 뭐 약화시키다, 심심이 약화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혈관이 좀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그 허혈이라는 것은 이제 허혈성이라는 건 그 국부적으로 그 피가 잘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유기호흡을 잘 하지 못했겠죠. 그래서 무기호흡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ATP 생성해서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이제 만들지만은 이제 부산물인 젖산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호흡을 하면은 젖산이 생겨나는데 요 이제 젖산이 뇌세포 정상적인 산 염기 균형을 방해해서 세포를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가 안 좋은 거죠. 그다음에 뭐 출혈성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막혀있면은 여기가 이제 손상이 되죠. 이쪽 지금 약간 검었잖아요. 여기는 이제 산소랑 뭐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세포가 죽는 겁니다. 아무튼 이제 스트로크 자체는 이제 달인 질환으로는 이제 사망 원인 1위라고 합니다. 이거 그냥 당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거 여기가 끝나는 거니까. 아무튼 다시 이제 이어서 보면요. 이제 2013년에 이제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뭐 좋았다 나빴다 이제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제 3년 뒤고 2014년 나오는 거 보니까 2010년에 이제 스트로크가 있고 나서는 이제 쭉 괜찮았다가 이때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입원을 한 겁니다. 3년간은 이제 괜찮았는데 갑자기 이제 스트로크 이후로 3년 뒤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모세포종이라는 얘기들을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요게 이제 의사가 말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진찰하던 의사겠죠.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The exact type of cancer has not been revealed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그 정확한 이 타입이 그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단명이 뭐 애매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사에서도 뭐라고 나왔냐면은 그냥 브레인 캔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그런 그 정증 명칭을 쓴 게 아니라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타입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 인터뷰 보니까 이제 보니까 it was either a glioblastoma or a lymphoma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제 glioblastoma 교모세포종이고요. 자, 림포마는 림프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인터뷰를 보면은 지금 확정이 된 게 아니라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도 있고 그것도 아니라면은 또 다른 걸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딱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는데 일단은 여기에 생긴 거는 맞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복습을 한번 하면은 이제 뇌 교세포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 뇌에는 이제 신경 교세포가 있죠. 요거에 이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의문이 뭐냐면은 요 이제 생긴 게 이 프라이머리냐, 이거 원발성이냐 아니면 세컨더리냐 라는 거죠. 전이가 된 거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 또 퀘스천이다, 이것도 의문점으로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one that originates in the brain 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이제 오리지네이트 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세컨더리 같은 건 이제 스프레드 한 겁니다. 스프레드, 다른 데서 이제 옮겨온 거. 미국도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한 이제 국가인데도 이제 굉장한 이제 초강대국 선진국이잖아요. 그런데도 요게 이제 의사들, 이제 최고 의사들한테 이제 받았을 것 같은데, 이제 의사들도 요게 지금 정확히 어떤 진단명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요게 원발성인지 아니면은 이제 전이에서 온 건지도 아직 잘 모른다라고 합니다. 조 바이든도 이제 의사한테서 이런 얘기들을 설명들 들었겠죠. 그러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요 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너무나도 많구나. 그래서 우리가 요거 걸리면은 그냥 꼼짝없이 그냥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바마 정부에서 이제 그 문샷 프로젝트 적극적으로 뭐 이제 일본, 한국도 불러와서 뭐 회의도 개최하고, 그 다음에 뭐그 오바마 정부 자체에서 한 거지만은 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1조 원을 이제 투자하고 뭐 그런 것들, 이런 배경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